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을 염려해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야산에 불법 올무를 설치해 밀렵을 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는 올무가 등산객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3대 규제 철폐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농림부가 동의하지 않은 오송 3산단과 청주공항 활주로, 청남대 규제를 지목했습니다.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결정 과정에서 촉발된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에 맞서 김병욱 의장이 민주당에는 상임위원장 사임안을 전격 수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개인 자율에 맡겨진 건데 대다수가 건강과 안전을 염려해서 아직은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개학을 맞은 고등학교 교실, 교사도 학생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안전을 염려해 3월 새학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쓰기로 한 겁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약간 좀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서 일단 봄이 될 때까지는 좀 추위도 그렇고 그런 거 막는 용으로라도 쓰지 않을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그런 건강상의 염려나 걱정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본교도 그런 부분을 좀 충족하고자. 학원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통학버스 안에서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만큼 우선 마스크를 쓰면서 추위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결석하는 학생보다 독감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이 비중이 훨씬 높고요. 상황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절이 될 것 같아요. 의류 매장이나 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모습은 간혹 눈에 띄는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시민 의견은 엇갈립니다. 마스크를 쓰면 물론 예방이 된다고는 하는데 큰 그거는 없다고 보거든. 지금처럼 더 빨리 나와서 모든 시설에서 다 벗었으면 좋겠어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 바이러스들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고.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됐지만 걱정해서든 습관적이든 자발적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8월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호흡기 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중점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영화관과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시설로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호흡기 바이러스 9종의 병원체 유전자 검출 유무를 확인해 도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아직도 불법 올무를 이용해 밀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렵의 방식도 잔인한 데다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미원면의 한 야산, 나무 밑에 고라니 사체가 놓여져 있고 주변에 낙엽을 파헤쳐보니 곳곳에 올무가 설치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죽은 고라니를 미끼로 쓴 겁니다. 이곳부터 반경 50m 안에서만 고라니 사체 6마리와 여러 개의 올무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 것들입니다. 여기서 잡혀갖고 여기서 막 몸부림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몸부림치다 보니까 피가 나고 여기 심지어 다 여기 피거든요, 이런 식으로. 멧돼지가 유해 야생조수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밀렵 도구를 이용해 잡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게다가 밀렵 과정에서 멸종 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등이 걸려들 위험성도 있습니다. 미끼로 쓰인 고라니 사체 역시도 이 불법 올무를 사용해 포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야생동물들이 잡혔던 흔적이 흩어져 있습니다. 올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소수의 동물을 포획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동물을 포획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멸종위기종 같은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렵된 멧돼지들은 암암리에 유통될 수밖에 없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감염병 확산의 우려도 큽니다. 확산 차단 구역이라고 해서 미원면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개체가 있었을 때
이 소독이나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을 했을 경우에 또한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는 올무에 등산객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과 청주시 등은 주요 밀렵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올무 등의 출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음성군의 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농업법인 고추 건조 시설에서 기름 500톤이 유출됐습니다. 기름이 주변 하천까지 퍼져 곳곳이 시커멓게 변했는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 금왕읍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도랑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에 검은 기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악취도 마을 곳곳에 퍼집니다. 주민들은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업법인의 고추 건조 시설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말 내내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미 주변으로 기름이 다 퍼진 상태라고 하소연합니다. 어제 왔을 때 악취가 심하고 그다음 이 기름으로다가 많이 흐르고 있었어요. 기름때도 많이 심각하게 있었고 그래요. 기름이 도랑을 타고 흘러내려와 하천이 이렇게 시꺼멓게 변했습니다. 음성군이 긴급 조사에 나서자 농업법인 측은 유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보일러 기름 탱크에서 기름이 샌 것으로 보인다며 흡착포를 붙이고 긴급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 돌리고 다시 했거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돌렸고 2달 동안은 우리 정비를 아니라고 그거를 밸브를 잠갔는데 그게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었는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쯤부터 주말만 되면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 정도 될 경우는 이게 지금 얼어서 지금 이게 쌓여서 이런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흘러내려가니까 비 오고 그럴 때는 모르지 이게. 음성군은 이번에 유출된 기름이 500톤가량인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지금까지 금왕읍과 삼성면 사이로 흐르는 한천 주변 500m까지 퍼진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시료를 채취해 정밀 조사를 벌인 뒤 관련 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대청호 등 각종 규제에 둘러싸여 있는 충청북도가 대표적인 3대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농림부가 부동의한 오송 3산단과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 청남대 규제 완화를 지목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송 3국가산단 예정 부지입니다. 이 중 주거와 공공, 지원시설 용지를 제외한 산업용지는 262만 제곱미터 규모로 전체 2.7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190개 기업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거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이 93%가 포함된다며 농지를 산단으로 전용하는 데 부동의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는 물론 구체화되고 있는 카이스트 바이오 메디컬 타운과 AI 바이오 영재국 국제학교 입주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입주 수요를 못 믿겠다. 그래서 면적을 좀 줄여라라는 부분하고 또 토지 이용 계획상 주거 지역이 면적이 많지 않느냐. 코로나19를 딛고 지난해 이용객 3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공항은 개항 26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동네 공항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2개 중 1개는 공군 군항기 전용이고 나머지 1개를 군항기와 민항기가 나눠 쓰고 있어 사실상 민항기 활주로는 0.5개에 불과합니다.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는 활주로가 짧아 뜰 수도 없어 활주로 연장이나 증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청호를 둘러싸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지역 등 2중 3중의 규제는 민선 8기 충청북도의 주력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특히 청남대는 옛 대통령 별장 당시에 지정됐던 규제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온갖 규제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처지의 저와 충북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철폐 전쟁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김영한 지사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무내륙 연계 지원 특별법과 별개로 우선 시급한 3대 규제 철폐를 위해 정부 상대에 강력한 행동 의지를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의장 불신임안에 맞서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낸 상임위원장 사임안을 전격 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박차기 위해서 사임안을 낸 게 아니라 엄포용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는 점에서 일단 한 방 먹은 셈이죠. 이제 이쯤에서 여야 갈등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의정으로 복귀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상임위원장단 사임서를 일괄 수리했습니다. 김은숙 부의장을 비롯해 이영신 도시건설위원장 등 10명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민주당이 낸 사임서를 의장 권한에 따라 절차를 거쳐 수리했다지만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낸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상처받은 게 이겁니다. 에? 그러면서 의장 불신임을 내요? 이게 의장 불신임 깔입니까? 그럼 뭐야? 저분들은 협치할 필요 없다 이제는. 옛 시청 본관 철거비를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안 처리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갈등의 골은 표면적으로는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봉합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엄포용이었던 사임안을 김병국 의장이 진짜로 수리하면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야와 집행부를 망라한 협의체 구성 등 의회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의장 불신임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의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하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기꺼이 의회 정상화에 함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임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됩니다. 과연 보름 남짓 남은 기간에 여야가 시민을 위한 하나된 의회로 복귀하는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다른 지역 철도 이용객의 혼선을 줄이고 오송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청주 오송역으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8일 국가철도공단에 명칭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내 전기교육을 이끌어온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신사옥을 짓고 오송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연간 약 4만 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에도 효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전기기술 전문 인재를 배출해왔던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오송시대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신사옥 부지 선정부터 6년 만에 서울 등촌동에서 청주 오송으로 완전히 이전한 겁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내 축구장 6개 규모로 들어선 신사옥은 본관동과 교육동, 생활관으로 구성됐으며 송전과 배전 등 9곳의 실습 공간을 기존보다 35배나 늘렸습니다. 오송역하고도 가깝고 또 전국의 중심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방법으로 이 오송에서부터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협회 측은 올해만 4만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국 2만여 회원사와 기능 경기대회 등의 유동 인구까지 포함할 경우 지역 경제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X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접근성이 편하고 교통편이 너무 좋습니다. 만들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숙사나 실습 받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좋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전기 분야 안전체험관은 현장 작업 환경과 똑같은 스마트 AI 가상현실이 제공됩니다. 29개 부스에서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과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미 전기 전문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들의 이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고 또 전망도 밝은 전기 직업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유인하는 목적으로도 안전체험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새로운 도약과 전국 중심 오송 등 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전기 분야 100년 대계를 향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이 청주 시민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사업과 맞춤 교육을 함께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특히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노인이라며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자체의 발전 정도와 잠재 역량을 분석해 발표하는 2022년 지역발전지수 평가에서 진천군이 군 지역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천군은 지역 경제력과 주민 활력 부문에서 각각 전국 순위 13위와 7위에 올랐으며 지역 발전 선순환 모델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것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훈 용암 새마을금고 이흥렬 이사장이 600만 원, 청주 수곡 1동 세원 2차 아파트 주민 1동이 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국역술인협회 충북지부 정성훈 회장 100만 원, 청주 산남동 유승 한내들 입주민 1동이 4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에서 100만 원, 대성여상 수수정텔미에서 44만 7,500원, 청주 수곡동 꿈그린 어린이집 친구들 1동 30만 5천 원, 청주시 응급구조지원 민방위대 한효동 개장회 임원진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실시된 도내한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당선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조합장 선거 전날부터 당일까지 조합의 생산 과장과 함께 조합원 19명의 집을 찾아가 모두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조합의 생산 과장과 금품을 받은 19명의 조합원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충북 119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1시간가량 신고 접수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 동안 긴급 신고는 없었지만 만약 대형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심각했을 텐데요. 119의 1분 1초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스템 점검이 있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